안녕하세요. 양신TV 거대고양이 나흥식수이사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. 고양이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. 이 행동을 하는데 하루에 쓰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라고 해요. 과연 뭘까요? 놀기? 멍 때리기? 창밖 보기? 다 아닙니다. 바로 오늘 저희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고양이의 그루밍이에요.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데 하루에 대략 2시간 정도 쓴다라고 하죠.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걸까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 해요. 고양이는 목욕을 자주 안 시키는 반려동물로 유명하죠.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털의 윤기라던가 얼굴도 깨끗한 애들도 많고 자기 스스로도 잘 정돈을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. 우선 고양이 신체 부위 중에 혀와 관련돼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. 고양이의 혀는 사상유두라고 하는 돌기가 있거든요. 이 돌기들이 안쪽 목 쪽을 향해 돼 있고, 보통 강아지가 핥으면 막 질퍽질퍽한 느낌이 나는데 고양이가 핥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포로 약간 싹싹 긁는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. 이게 바로 고양이 혀 위에 있는 사상유두라는 돌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고양이는 왜 이 사상유두라는 게 발달을 했느냐? 고양이는 강아지와 다른 게 육식 동물이에요. 뼈에 붙은 살코기를 잘 발라서 먹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유두가 발달한 이유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자신의 털을 고르기 위해서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. 그러면 도대체 고양이가 그루밍은 왜 할까? 라고 한다면 고양이의 성향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고양이는 항상 흔적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동물이다. 그리고 독립적인 사냥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흔적을 남기기 싫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닌자 같아서 조용조용히 다니고, 사냥 후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볼일을 보고도 배변을 덮는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그루밍이 왜 그럼 이것과 관련이 돼 있냐? 보통 보면 이렇게 칼싸움 같은 거 하면 탁 사람 베고 탁 이렇게 터는 피를 탁 털잖아요. 왜냐면 피가 묻어 있으면 그래서 칼 날이 잘 안 들기도 하고요. 고양이가 사냥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피가 튀기죠. 고양이가 사냥을 하면 자신의 몸에 피가 튈 수 있습니다. 이 피가 묻은 거를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루밍하는 이유기도 하죠. 사냥 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그루밍이라는 자신의 의식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고양이 타액에는 중화요소가 들어있어서 이 중화요소가 지금 피부에 있는 피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만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윤활제 역할을 하기도 해요. 고양이가 열심히 그루밍하는 애들 보면은 얘는 목욕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 막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던가, 얘는 뭐 어디서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다니나? 라고 할 정도로 피지샘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. 전체적으로 그루밍을 잘하는 애일수록, 고양이일수록 털의 윤기가 잘 흐른다던가 빗질을 하지 않아도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있어요. 땀샘이라는 게 거의 없죠. 근데 많이 축축해지는 게 이제 발바닥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막 흥건히 젖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통 체온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발바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호흡,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 걸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기도 해요. 왜냐면은 일반적인 체표면에는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고양이들이 자신의 침을 묻혀가지고 약간 체온 조절을 하는데 그루밍을 하기도 합니다. 물론 고양이가 그루밍을 꼭 흔적을 없애거나 보통 채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감정적인 이유로 그루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많이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. 우리 고양이랑 막 놀다가 사냥놀이에 실패했다던가 아니면은 분위기가 조금 자기가 뻘쭘한 상황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좌절이 되는 상황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기분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그루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좌절감뿐만이 아니라 약간 뭐 놀랬다던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경우에도 그루밍을 통해서 감정을 리프레시하기도 합니다. 나는 감정을 리프레시하려고 하면 막 입에서 막
고양이가 또 감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알로 그루밍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루밍이 있죠. 알로라는 말은 서로 고양이가 그루밍을 해준다는 거예요. 고양이가 혼자서 그루밍을 못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바로 미간 사이를 잘 그루밍을 못한다라는 거예요. 얼굴 쪽은 스스로 그루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고양이라던가 서열관계 좀 위에 있는 애가 먼저 와서 얼굴 쪽을 그루밍 해주는 경우도 있고 미간 사이를 그루밍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러한 알로 그루밍의 경우에는 고양이들끼리 좀 사이가 좋다던가 아니면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람한테 와서도 이제 하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것 또한 알로 그루밍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상당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애정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자고 있을 때 정수리를 열심히 핥아가지고 침이 잔뜩 묻어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고 있는데 막 발 쪽을 계속 핥고 있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다 있으실 거예요. 그 이야기는 고양이가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애정하는 표현으로 이러한 그루밍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고양이 세수라고 항상 얘기 듣잖아요. 어렸을 때 저도 주택에 살았는데 세수하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물만 묻히고 들어간 적 있었거든요. 너 고양이 세수했니? 라고 들을 만큼 고양이 세수는 뭔가 세수한 것 같지가 않는다라는 아마 묘사로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양이 세수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 살짝밖에 안 씻었다는데 고양이 세수도 순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. 고양이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단장을 하냐면은 중화 요소가 들어있는 이 침을 잔뜩 앞발에 묻힙니다.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가 비누 손에 이렇게 비누 묻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잔뜩 묻은 이 타액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닦는 거죠. 얼굴을 먼저 세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앞발부터 순서대로 엉덩이까지 마지막은 이제 항문 그루밍이라고 똥꼬 그루밍이라고도 하죠.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게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갖는 세안, 고양이 세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인 고양이들의 순서 그렇고요. 어떤 분들은 얼굴은 안 씻고 몸부터 씻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고양이들이 얼굴부터 하는 건 아니다. 그루밍을. 근데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단장을 할 때는 침을 묻혀서 얼굴부터 어깨, 엉덩이, 꼬리 이런 순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간혹 이런 그루밍이 과도하게 진행돼서 정서적인 문제, 문제 행동으로 특정 부위, 앞발을 계속 핥아서 털이 없다던가 털을 플러킹 한다고 해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. 닭털을 뽑듯이.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. 그리고 간혹 꼬재질 한 애들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보통 아픈 애들인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도 뭐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어때요? 막 머리 떡지고 막 씻지도 못해서 막 그런 것처럼 고양이도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그다음에 그루밍을 할 기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몸을 단장할 상황도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얼굴 주위부터 꼬질꼬질해지고 털도 뭉쳐 있거나 떡진 뭐 형태를 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. 고양이의 그루밍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,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.